산재가 될까요의 김재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단순히 업무 수행 중이 아니라 출퇴근하는 환경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것도 과연 산재가 가능한가?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실제 사건을 수행하신 김현수 노무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재해는 사실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이루어진 재해잖아요. 이런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해주는 이런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출퇴근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 아래서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산재법에서는 분명히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중에도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사고로 인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까지도 저희가 산재법상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다. 결국 출퇴근 상황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산업재해로 보장을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활과 근로 환경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 좀 가장 큰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런 출퇴근재해 사건을 수행하셨었는데 좀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부산에 거주하셨던 재해자분이 계셨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지하철에서 내리신 다음 사업장으로 이동하던 중에 해당 역과 사업장 간에 지름길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지름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역에서 작은 담장을 넘으셔야 됐었거든요. 근데 그 담장을 넘으시는 과정에서 살짝 살얼음이 있었는데 얼음에 미끄러지시면서 담장에서 떨어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해서 종골의 분쇄골절 사고를 당하게 되신 그러한 사건을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출퇴근 재해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경로, 즉 좀 일반적인 경로를 통해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지름길을 이용해서 사고가 난 경우에도 이 보상이 가능한 건가요? 지름길을 이용했다는 부분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또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제가 입증했던 방법은 우선 현장에 직접 갔습니다. 지하철에서부터 회사까지 가는 거리를 제가 시계를 들고 직접 걸어서 시간을 측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름길을 통해서 갔을 때 시간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한 5분에서 7분 정도 지름길이 확실히 더 길이 빠르더라고요. 해당 지름길을 통해서 가는 길이 효율적인 방법이다 하는 것을 실제 제가 출근 시간을 통해서 입증을 했고, 그리고 그 지름길은 동료 근로자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다른 동료 근로자분들도 그 지름길을 자주 활용한다라는 증언들을 제가 문서로 작성해서 그것을 통해서 통상의 출퇴근 재해가 맞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무사님이 직접 발로 뛰어서 시간도 측정하고 진술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주 쓰이고 있는 지도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을 보면은 저희 도착 지점과 목적 지점을 찍었을 때 통상의 경로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사진 같은 것들을 제가 캡처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지름길로 갔던 길도 캡처를 해서 이 길이 통상의 길임이 명확하다 하는 것을 또 추가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출퇴근 재해 같은 경우에는 승인이 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제가 수임했던 사건 같은 경우는 종골 분쇄골절에 대한 치료비, 그 다음에 휴업급여 총 한 2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되셨고, 그 다음에 요양 종결 이후에 후유장애까지 8급을 받게 되셔서 7천만 원 정도의 보상을 저희 재해자분께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날이 추워지고 있는 와중에 빙판길도 많이 생겨나고 또 출퇴근 중에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출퇴근 중에 이러한 사례와 같이 사고를 당하셨다면 부담 없이 또 상담을 요청 주시면 저희가 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